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미국 코인 시장은 하루 동안 전반적인 조정을 받으면서도 비트코인이 중심을 지키는 방어적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3조 1천억 달러 안팎으로 줄어들어 하루 기준으로 대략 2% 안팎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트코인은 대략 9만 4천 달러 부근에서 8만 9천 달러 안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만에서 9만 2천 달러 구간을 오가며 마감했고 일간 하락폭은 대략 1%에서 3%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3,300달러대에서 3,200달러 아래로 밀리며 약 3%에서 4% 정도 더 큰 조정을 받았고 솔라나는 약 6%가량 하락하면서 직전 반등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에서 59% 수준을 유지하여 자금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이동하는 전형적인 방어 국면이 이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미국 코인 시장을 흔든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3.50에서 3.75 구간으로 조정했지만 이후 점도표와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하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강한 완화 사이클이 아니라 이번 인하 이후에는 한두 차례 정도만 더 내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자산인 코인부터 실망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가며 금리 인하를 환영했지만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코인 시장은 나스닥과 동조화되면서 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같은 금리 인하를 두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응한 날이었고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불안이 코인 시장에 먼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것이 변수와 함께 투자 심리를 무겁게 만든 요인은 인공지능 버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기업인 오라클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음에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에 10%가 넘는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인공지능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당장 이익은 따라오지 못한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 성장 스토리에 기대를 걸고 있던 기술주와 고위험 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동시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연말 목표가를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며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담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점도 부담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20대 후반 수준의 공포 구간을 유지해 투자자 상당수가 이미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런 심리 환경이 12월 11일의 하락 압력을 더욱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을 확대시킨 직접적인 촉매는 선물과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12월 11일 전후 24시간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약 5억 달러를 조금 넘는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된 것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약 3억 7천만 달러 안팎이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롱 포지션 청산 규모가 숏 포지션의 약 3배에 가까웠다는 점은 상승 추세에 뒤늦게 올라탄 레버리지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나며 하락을 가속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9만 2천에서 9만 3천 달러 부근의 강한 저항 구간을 수차례 넘지 못하다가 밀리기 시작했고 이 구간에 몰려있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첫 번째 연쇄 청산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자 이더리움과 솔라나, 인공지능과 딥핀, 임토큰처럼 레버리지가 많았던 테마 코인들로 청산 충격이 번지면서 알트코인의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요약하면 현물 매도와 레버리지 롱 청산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레버리지 해소 국면이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가격은 흔들렸지만 제도권 자금의 흐름은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는 12월 10일 기준 하루 약 2억 2천만 달러 수준의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로 약 1억 9천만 달러,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로 약 3천만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합산 기준으로 약 136만 개 수준으로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7%에 가까운 물량을 규제된 상품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1,680억 달러 규모로 단기적인 가격 조정과는 무관하게 구조적인 매수축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플 역시 상장지수 펀드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리플 현물 상장지수 펀드 상장을 잇따라 승인했고
리플 관련 상장지수 상품 전체로 유입된 누적 자금은 1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12월 11일은 가격과 자금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인 날이었고, 가격 차트만 보면 약세장에 가깝지만 비트코인과 리플을 중심으로 제도권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약 3,200달러 선으로 내려오며 3%에서 4%대 하락을 기록했고, 솔라나는 약 130달러 안팎까지 밀리며 하루 약 6%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도지코인과 여러 밈코인, 인공지능과 디핀 관련 토큰들은 레버리지 비중이 높았던 만큼 청산의 직격탄을 맞아 비트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였고, 일부 종목은 하루에 20%에서 30%대까지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테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 도권의 미국 재판과 선고 일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나와 루나 클래식 같은 토큰의 단기적인 투기 수급이부터 급등과 급락이 교차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코인 관련주도 비트코인 가격 조정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약 2%대 하락으로 마감했고, 채굴 관련 기업들도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합하면 2025년 12월 11일 미국 코인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 인공지능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의구심, 레버리지 과잉 청산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가격과 심리와 포지션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리플을 중심으로 한 상장지수 펀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중장기 상승 사이클 속의 중간 재조정인지 혹은 더 깊은 약세장의 시작인지는 앞으로 몇 주간 상장지수 펀드 자금 흐름과 거시 지표, 파생상품 포지션 변화를 함께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